자, 여러분, 우리 또 거꾸로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 습지라든가 우리 습지 중에서도 우리 늪과 갯벌 등에서 어떤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공부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하고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공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그리고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환경 친화적인 삶에 대한 겁니다. 환경과 친화란 말은 친하게 지낸다. 환경과 친하게 지내는 삶, 즉 환경과 친하게 지내는 삶이란 뭘까요? 어떤 삶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자신의 행동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단 말은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환경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환경 친화적인 삶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 친화적인 삶이 뭐냐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환경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환경 친화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경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은 이런 환경 친화적인 삶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조상. 자, 우리 조상들은 과연 어떤 모습에서 환경 친화적인 삶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요건 명심하세요. 우리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삶을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대표적으로 우리 땅을 거름지게 하기 위해서 가축의 분뇨는 똥오줌을 말하는 거예요. 집, 잡초, 낙엽 등을 발효시켜서 퇴비를 거름으로 이용해서 그 퇴비를 만들고 그 퇴비를 거름으로 만들어서 밭에 뿌려서 논에 뿌려서 땅을 아주 이렇게 기름지게 만드는데 조상들이 쓰였던 겁니다. 지금 오늘날 어땠습니까? 화학 비료라는 걸 쓴다면 예전에는 그런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에서 놓았던 것을 이용해서 땅을 아주 기름지게 만드는 기름진 옥토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와 또 이제 물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물챙이란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이 물챙이는 뭐냐면 그 시냇물에다가 나뭇가지 등을 이렇게 촘촘히 엮어가지고 일종의 거름망을 만드는 겁니다. 거름망을 만들어서 시냇물에 아주 거름망을 만들었단 말은 시냇물에 이렇게 막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걸러지는 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쓰레기를 그 물챙이를 통해서 걸러내고 그 깨끗한 상태로 물을 흘러보내서 시냇물도 살리고 그리고 이제 환경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에 이렇게 물챙이를 만들 때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걸린 쓰레기들을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다시 거름으로 쓰거나 또 땔감으로 사용했다. 아주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렇게 돋보이는 아주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물챙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상들의 집, 오늘날의 집들은 어떻습니까? 집이든 학교든 콘크리트와 시멘트 이런 것도 한번 지어지면 나중에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지도 않지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흉물로 남을 수 있는 모습들인데 우리 옛 조상들은 황토나 볏짚을 이용해서 이런 황토 볏짚은 집 주변에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에서 다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이용해서 집짓기 재료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지어진 집이 바로 초가집이 될 텐데 이 초가집의 흙벽은 어때요? 햇빛과 공기가 환경 친화적이니까 햇빛과 공기가 서로 잘 통하고 나중에 집을 이제 오래돼가지고 다시 헐었을 때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자연에서 나왔던 흙과 볏짚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들을 재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죠. 자,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아파트 여러분 살고 있는 집들 보세요. 우리 학교들 보세요. 과연 환경 친화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환경 친화적인 집을 만든다면 어떤 형태를 만들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환경 친화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환경 친화적인 모습이
우리 이런 조상들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 모습이 그 예전에 그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보면 그 우리 옛 조상들이 어떤 가축의 분뇨나 집, 잡초 이런 낙엽을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들어서 거름을 이용했댔죠. 이제 요거와 비슷한 원리를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음식을 먹고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걔를 다시 이제 퇴비 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한번 일종의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상들의 물챙이 원리, 요 물챙이 밑에 요 그림 보이나요? 이게 물챙이에요.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들면 시냇물에 큰 쓰레기들, 나뭇가지들 걸리고 밑으로는 깨끗한 물이 내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위에 있는 쓰레기와 나무를 다 걸러내서 말리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챙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에 이용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 싱크대 있죠? 싱크대 하수구 보면은 이런 거름망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거름망, 오물 거름망, 이런 오물 거름망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물챙이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것도 있냐? 우리 옛 조상들의 초가집 있죠? 흙벽과 볏집을 만든 초가집이 오늘날 친환경주택, 선생님이 며칠 전에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동영상을 올렸지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아주 환경 친화적인 건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보면 어떤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어떤 그 자연환경을 망치지 않는 곳에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황토집, 주변의 황토를 이용해서 황토집을 만들고 살고 있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주택, 이제 요런 것들도 한번 예전에 초가집의 그런 특성을 살려서 친환경 주택도 짓는다. 친환경 주택을 여러분들 꼭 이제 산속에 경치 좋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도 어떻게 하면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 학교도 어떻게 하면 아주 이런 환경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꼭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조상들의 이런 환경 친화적인 생활 모습이 뭐가 있을까? 우리 의식주를 한번 생각해 보요. 조상들이 입고 먹고 어떤 잠자는 그 의식주 속에서 분명히 환경 친화적인 모습이 이거 외에도 선생님 말한 거 외에도 많을 거예요. 한번 꼭 조사하고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 우리 왜 공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알겠죠? 환경 친화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지 이 세 개만 딱 조사한 책에 없는 걸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환경 친화적인 조상들의 모습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요것을 꼭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요거 꼭 조사하세요. 지금 해야 됩니다. 조상들의 환경 친화적인 모습을 더 찾아보고 그 모습이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 있는지 꼭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환경 친화적인 어떤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환경 친화적인 모습의 여러 가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제 우리 지구에 있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죠. 유한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우리 미래에는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 지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자연을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 환경을 우리의 필요에서 개발을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개발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개발하려고 할 때는 자원이 아무것도 남겨서 우리가 다 써버리고 자원이 고갈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 발전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개발을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활 모습,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당하게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쓰레기를 최소한 줄이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줄이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발생을 줄이는 거. 그래서 환경 오염과 관련되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그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거나 또 이렇게 퇴비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먹을거리를 만들더라도 아주 안전한 먹을거리, 우리는 걸 슬로우 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만들기 위해서, 안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음식이 만들기 위한 환경도 해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농약이나 이런 오염된 땅에서는 좋은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런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소비할 때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 과연 아주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지, 우리 공정무역 기억이 나죠? 2단원 배웠던 공정무역, 그걸 만든 사람들이 그 보상이 돌아가는지도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환경 친화적인 삶이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도 모든 이 세대간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환경이 오염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도 온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자, 요 앞에 우리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지혜, 요거 기억해 둡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여기 있는 슬로우 푸드라는 것과 슬로우 시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 푸드에서 슬로우 시티, 요걸 혹은 슬로우 라이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슬로우, 아주 느린 삶.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막 빠른 것을 좋아하죠. 그 지나치게 빠른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것도 금방 시키면 바로 나오는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코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슬로우 푸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푸드라는 것은 결국은 단순히 이렇게 천천히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맛있고 깨끗하고 바른 음식, 즉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슬로우 푸드에서 이제 어떤 슬로우 시티는 그런 어떤 건강하게 살아간다, 천천히 자연의 시간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티는 꼭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슬로우 시티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우 시티 안에는 걷기라든가 자전거, 그 다음에 대중교통 중심, 그래서 이런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우리 슬로우 푸드, 이런 슬로우 시티 같은 관련되는 여러분도 한번 꼭 조사를 해 보기 바랍니다. 자, 특히 슬로우 시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조사해 보세요. 이 슬로우 시티에는 이런 걷기, 자전거 도로, 그 다음 대중교통, 근데 대중교통도 여러분 그 환경 친화적이라 해서 발전을, 우리가 이런 과학 기술을 안 쓴다라는 게 아닙니다. 쓰되 최대한 그런 오염이 적게 발생할 수 있게끔 쓴다는 그런 이야기란 걸 꼭 명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과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다시 꼭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 어떤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지, 자,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요소는 혹시 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집에서요, 여러분들 그런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과연 환경 친화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환경 친화적이 못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